이 논문의 그 주제는 중국의 패권과 국가 주권 체제의 미래입니다. 핵심 질문은 중국은 세계 질서를 재편하여 전 지구적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역량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핵심 질문입니다. 21세기 벽두에 일어난 중국 부생의 세계사적 의미는 기존의 국가 주권 시스템을 뛰어넘는 대안적 세계 질서 운영과 작동 원리를 중국이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계 질서 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세계 질서의 미래를 가늠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계 질서 재편 담론은 대안적 세계 질서 구축을 지향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기존의 국가 주권 시스템에서 중국이 어떻게 패권국이 될 수 있고 획득된 패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머물러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은 위에 제기된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세계 질서 재편에 있어 중국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하고자 합니다. 중국의 부상은 중국을 빼고는 국제정치를 논할 수 없다고 할 만큼 전 지구적 파급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안보, 경제, 환경을 포함한 국제정치 전 영역에 막대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이 어떠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세계 질서를 재편해 나갈 것인지는 초미의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변화를 추구하며 도전할 것인지, 관련해서 중국이 미국과는 다른 리더십을 국제정치에서 추구할 것인지는 세계 질서 재편 논쟁의 한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전략적 선택에 관한 논쟁들은 그 나름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전 지구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안보, 경제, 환경, 기후 위기의 심각성은 누가 패권국이 되느냐 이러한 질문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동, 동유럽, 동중국해, 남중국해 등에서 강대국들이 치열한 안보 경쟁을 벌이고 있고 세계 경제는 지난 20년 동안 부침을 계속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모델을 아직 찾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기후 문제는 지구 동멸의 가능성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브라질 신흥국의 성장은 이러한 현상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공멸의 위기는 단순히 특정 국가의 정책적 실패를 넘어서 국가들의 이기적 국익 추구를 규범화시키는 국가 주권 시스템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국 부상에 따른 세계 질서 재편의 논의의 핵심은 국가 주권 시스템의 변화와 개혁 가능성에 있습니다. 세계 질서 재편에 있어 중국의 역할에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이러한 시스템 변화 요청에 대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리더십을 통해 어떻게 비전을 정책적으로 연결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중국 부상 논쟁의 가장 큰 국제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함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향후 10년 혹은 20년 사이에 국가 주권 시스템이 종언을 고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핵심 이슈는 국가 주권 시스템의 바탕 위에서 그 운영과 작동 원리의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세계 질서 운영과 작동 원리의 개혁과 관련해서 중국이 고려할 수 있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역을 기반으로 한 미국, 유럽, 중국의 세계 분할 3두 체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세계 질서 법제화 및 초국가 권위 확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로피언 유니언이 이에 대한 근접한 예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EU는 독일과 같은 핵심 국가와 회원국들 간의 협의로 작동되는 초국가적 권위체제인데 이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 이러한 EU 운영 논리가
세계 차원으로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와 초국가 권위체제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다층적 권위체제에 기반한 운영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슈별 초국가 권위체제 확립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정부론을 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세계정부론은 최근 부활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활발하게 논의되었다가 냉전 직후 사라졌던 세계정부론이 최근 약 15년 사이에 다각도로 검토되며 새로운 대안 질서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정부론은 한 형태의 모델이 아닌 다른 여러 층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세계 정치, 경제 권력을 쥔 세계 정부로부터 이러한 모델로부터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관리권만을 보유한 세계 정부, 미국과 같은 연합정부 성격의 세계 정부, 전 세계 시민 정부를 표방한 글로벌 의회를 중심으로 통치한 세계 정부 등 세계 정부론에 대한 다양한 경쟁 모델이 현재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중 어떤 시나리오를 21세기에 추구할 것인가? 어떤 시나리오가 중국과 세계의 공동 번영을 지속시키면서도 국가 집권 시스템에 내재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중국이 이슈별 초국가 권위체제 확립을 미국, 유럽 등과 도모한다면 중국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어떤 형태의 리더십을 창출하여 추구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핵심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은 다음에 두 가지 핵심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국이 국가 주권 시스템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기존 세계 질서의 지속 불가능성에 대한 주요 원인이자 동시에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국가 주권 시스템을 개혁할 비전이 현재로서는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중국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세계 질서 재편에 대한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중국 내부의 다양한 정책 담론들은 그 내용에 있어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국제정치 현실과 이를 타개할 정책 처방의 제시에 있어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나 국가 주권 시스템을 뛰어넘는 어떠한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의 정책 담론들은 그 의도와 관계없이 서구 답습적인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중국의 부상은 한 국가의 성공을 의미할 뿐입니다. 중국과 세계가 당면한 안보, 경제,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의 돌파구, 즉 국가 주권 시스템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부상의 세계사적 유의미성은 중국이 앞으로 제시할 국가 주권 시스템을 포함한 세계 질서 재편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실행력에서 발견될 것입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2장에서는 왜 중국이 국가 주권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논합니다. 관련해서 중국이 패권과 자기중심적 국익 증진을 위해 세계질서 재편을 추진할 경우 이는 중국의 발전과 번영에도 저해된다는 것 역시 역사 사례와 국제정치에서 권력의 역설이라는 이론적 논증을 통해 제시합니다. 3장은 권력의 역설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군사, 경제적으로 부강해질수록 안보, 경제, 환경, 기후의 불안정과 위협에 노출되는 역설을 논의합니다. 이는 국가 주권 시스템이 내재하고 있는 한계를 중국의 사례를 통해서 보이고자 함이며 중국을 위해서도 중국이 국가 주권 시스템의 개혁에
나서야 하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글의 핵심인 4장은 중국 내 세계질서 재편에 대한 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합니다. 중국 국력론 논쟁과 중도의 현실주의와 다원적 합리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외교정책 담론을 검토하고 국가 주권 시스템을 넘어서는 대안적 세계질서 담론의 부재를 논증합니다. 또한 조화사회론, 중국몽 등 중국이 현재 제시하고 있는 대한문명론에 대한 한계 역시 지적합니다. 최근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1대1로 정책에 대한 비판 분석도 동일한 맥락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장인 5장은 세계 질서 구축에 있어 중국의 역할과 정책 방향성에 관해서 논하며 마무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